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체와 지구 사이의 작용하는 만류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과 같은 보기를 보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크기 F는 G R제곱분의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 만류인력의 크기, 즉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도 따라서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급 보기를 보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만류인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G를 사용하면 mg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G는 R제곱분의 GM이라고 쓸 수 있으므로 D급 보기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동일 연직선에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던져진 물체 A, B, C가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던져진 순간 A, B, C의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는 각각 h, h, h고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 B, C의 수평방향의 이동거리는 각각 s, es, 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C와 같은 경우 EH만큼의 거리를 자연낙하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TC는 루트 G분의 4H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같은 경우 자연낙하한 데 걸린 시간은 루트 G분의 2H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C의 수평 속도, A의 수평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는 모두 동일한 수평 이동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VC, TC는 VATA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TC가 TA의 루트 2배이므로 VA는 루트 2BC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억 보기를 보겠습니다. 걸린 시간은 A와 C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TC는 루트 G분의 4H, TA는 루트 G분의 2H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속 니은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A, B, C가 모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B, C 모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므로 그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G이므로 A, B, C의 가속도의 방향은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급 보기 보겠습니다. 던져진 순간에 A의 속력은 C의 속력의 2배보다 작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A의 속력은 C의 속력의 루트 2배이므로 이 2배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진공 상태에서 자연낙하하는 깃털의 위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깃털의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간격을 보시면 모두 0.05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거리 역시 3.7, 6.1, 8.6, 11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속도는 이제 이 구간 거리를 0.05초 만에 이동했다는 식을 이용해서 0.74m/s, 1.2m/s, 1.72m/s를 구한 상황입니다. 이때 가에 들어갈 값은 11cm는 0.11m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0.05초 만에 갔으므로 21 곱하여 2.2
가에 들어갈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깃털의 속도는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 간격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죠. 진공 상태에서 쇠구슬이 자연낙하할 때 0.2초에서의 위치는 19.6cm로 깃털과 같은 시간 동안 낙하한 거리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깃털과 쇠구슬 모두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오직 중력의 영향으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가속도는 g로 같게 된다. 따라서 깃털과 쇠구슬은 같은 시간 동안 낙하한 거리는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의 두 건물 끝에서 물체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와 B의 운동 경로를, 표는 A와 B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A의 질량은 m, B의 질량은 3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수평 초속도는 b, B의 초속도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낙하한 동안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A와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d, 낙하 거리가 2d, B와 같은 경우에는 수평 이동 거리가 2d, 수직 낙하 거리는 2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모두 동일한 수직 낙하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T와 TB가 같은 상황에서 A는 수평 이동거리가 D, B는 수평 이동거리가 ED이기 때문에 A의 수평 이동 속도보다 B의 수평 이동 속도가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수평 이동 속도인 가는 2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B가 A의 3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바로 중력이 되겠죠? 중력은 mg입니다. 이때 A의 질량은 m, B의 질량은 3m이므로 B가 받는 알짜힘의 크기가 A의 3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A와 B가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 속력은 4V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TA의 값은 루트 G분의 2H이므로 4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수평 이동 속도 V를 가지고 TA만큼 이동한 거리가 D이므로 이 V는 루트 GD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 속력을 물어봤으므로 연직 방향 속력 B'은 루트 2GH이므로 4G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B가 루트 GD라는 것을 이용해보면 B'은 4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 역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m인 세공 A, B, C를 발사하였을 때 세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는 고이고 속도 V로 발사된 공 C는 먼 궤도를 따라 운동하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발사한 속도는 A가 A, B, C 수입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수평 이동 속도가 커야 A, B, C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공에 작용한 중력은 A, B, C 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모두 중력만을 받으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A, B, C 모두 질량이 같기 때문에
공에 작용한 중력은 모두 mg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A, B, C 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기 역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운동하는 동안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모두 G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2m인 공 D를 V의 속도로 발사시키면 C와 같은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질량이 2m이 되더라도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에 그 C의 운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리을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같은 속도 V로 운동하는 질량이 각각 m, 3m인 A와 B에 힘을 적용한 것을 그린다는 A, B에 적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힘을 받기 전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나에서 A 그래프 아래 면적의 크기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4t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밑 면적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A와 같은 경우는 3ft, B와 같은 경우는 4ft이므로 A가 B보다 크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4t일 때 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4t일 때 B의 속도를 VV, 시간 4t일 때 A의 속도를 VA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식을 써볼 수 있습니다. 3ft는 바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죠. 이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m v a 빼기 v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A의 초기 속력이 V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B와 같은 경우에는 4ft는 3m v b 빼기 v라고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바로 B의 질량은 3m이고 역시 초속도가 v 그리고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4ft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조건을 보면 바로 가에서 힘을 받기 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mv입니다. 이 크기가 A 그래프 아래 면적의 크기와 같으므로 3ft라는 식을 쓸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mv는 ft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3ft는 3mv가 되겠고 4ft는 4mv가 됩니다. 따라서 VA는 4b, VB는 3분의 7V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VA가 더 크기 때문이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4t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7ft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4t일 때 B의 속력은 3분의 7V이므로 운동량의 크기는 3mvp이겠죠? 따라서 7mv가 됩니다. 이때 mv는 ft임을 앞에서 보였으므로 7ft가 바로 B의 운동량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시간 t에서 4t까지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4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A와 같은 경우에는 t에서 4t까지 힘을 받지 않죠. 힘의 크기가 바로 0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는 틀리게 됩니다. 5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t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3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t일 때 A의 속도를 VA, B의 속도를 V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A가 받은 운동량의 충격량은 3ft이고 이 값이 바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B와 같은 경우에는 T까지 받은 충격량은 FT입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FT가 MV임을 앞에서 보였으므로 3MV, 이 식은 M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A는 4V, VB는 3분의 4V가 됩니다. 따라서 A가 B의 속력의 크기의 3배가 되겠죠. 따라서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물체 B와 충돌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 B와 충돌하기 전의 모습을 그래프나는 충돌 전후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A, B의 질량은 각각 2kg, 1kg이고 충돌 전후 A, 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지점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돌 시점 전에는 B는 속력 2m/s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3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시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N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1kg/m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1kg이 2m/s로 움직이다 3m/s가 됐기 때문에 받은 운동량의 크기는 1kg/m가 됩니다. 따라서 B의 충격량의 크기도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1kg/m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 환산을 해보면 kg/m/s는 Nm/s와 같은 단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후 물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5kg/m/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가 충돌 전에는 6kg/m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와 충돌을 하면서 1kg/m에 해당하는 운동량을 잃게 되죠. 따라서 A의 충돌 후 운동량은 5kg/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돌 전후로 속도의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와 같은 경우는 1m/s가 변화했죠. A와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에는 3m/s로 움직이다 충돌 후에 5kg/m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2분의 5m/s의 속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속력의 변화량은 3에서 2분의 5가 됐으므로 2분의 1이 변화하였고 B와 같은 경우는 2에서 3이 되었으므로 1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렸으므로 답은 기억 이온으로 4번 보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M인 차력공 A, B가 각각 H, EH의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후 바닥에 충돌하여 달라붙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가 각각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의 루트 2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가 바닥에 충돌할 때 도달하는 속력을 확인해 봅시다. A만큼의 자유낙하를 하였기 때문에 충돌했을 때 속력은 루트 2GH가 되겠죠. 이 왼쪽은 잠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와 같은 경우에는 EH만큼을 낙하였기 때문에 충돌할 때 속력은 루트 4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충돌하고 멈췄을 때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EM 루트 2GH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트 2GH에서 속력이 0이 되었기 때문이죠. B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이었으므로 M 루트 4GH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루트 2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가 A의 루트 2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EM 루트 2GH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 루트 4GH이므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루트 2M 루트 2GH가 되므로 EM 루트 2GH가 루트 2M 루트 2GH보다 크죠. 따라서 A가 B보다 큽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게 되겠습니다.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의 평균값은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충돌하는 시간이 A가 B의 루트 2배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충격량의 크기를 A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 루트 2t, B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 t로 나누면은 t분의 2m 루트 gh,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t분의 2m 루트gh로 둘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이 받은 합력의 평균값은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0.2kg인 달걀을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후 1초 동안 자연낙하하여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 위에 각각 떨어지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달걀의 운동량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1초 동안 자연낙하하여 바닥과 충돌하였으므로 충돌 후 속력은 루트 2GH인데 1은 T는 1, 이것은 루트 G분의 2H이므로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1초 동안 자연낙하 했을 때 G는 10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했으므로 1초 후에는 A, B의 속력이 10m/s가 됩니다. 각각의 질량이 0.2kg이었으므로 운동량의 크기는 2kg/s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딱딱한 바닥과의 충돌을 나타낸 그래프는 A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 중에 충돌 시간이 더 긴 상황은 B가 되겠죠. 왜냐하면 B와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이 0.4초이고 A와 같은 경우는 0.2초이기 때문에 푹신한 바닥과 충돌한 상황이 B가 푹신, 그리고 A와 같은 경우가 딱딱한 바닥과 충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달걀에 작용한 평균 알짜임의 크기 B는 7대 6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kg/m/s입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의 크기와 같기 때문이죠. B 역시도 2kg/m/s입니다. 이때 A는 충돌 시간이 몇 초죠? 0.2초입니다. 따라서 받은 평균 알짜임의 크기는 2 곱하기 0.2는 10만큼의 평균 알짜임을 받았고, B와 같은 경우에는 0.4초 동안의 충격을 받았으므로
5만큼의 평균 날짜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공 A와 B 중에서 A는 가만히 놓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A와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적용한 힘의 방향은 같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력 A와 B 두 공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니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질량이 클수록 연직 방향에서 단위 시간당 공의 낙하거리의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직 방향에서 단위 시간당 공의 낙하거리의 간격은 질량과는 무관하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는 수직으로만 떨어지므로 수평 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은 0입니다. B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 역시도 수평 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점에서 정지 상태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를 놓은 순간부터 3초일 때 B점을 지나고 물체를 놓은 순간부터 5초가 되었을 때 C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점을 지날 때 T는 3초, C점을 지날 때 T는 5초라고 되어 있죠. T를 지날 때 시간을 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 있죠. 따라서 P만큼의 거리에 대해 P 플러스 Q만큼의 거리는 9대 2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만큼을 9H를 했을 때 Q만큼을 16H라고 할 수 있겠죠. BC와 CD 사이의 거리는 같으므로 CD 사이의 거리도 역시 16H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 대 Q는 9대 25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9대 16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보다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에서의 속력의 크기는 B는 루트 2GH므로 루트 18GH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C에서의 속력은 25H를 낙하한 팀으로 B는 루트 50GH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은 루트 18GH입니다. 반면 B에서 C로 이동하는 동안 속력의 변화량은 루트 50GH 빼기 루트 18GH가 되겠죠. 지금 이 두 값을 비교하는 것이 니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GH를 날려버리고 루트 18과 루트 50 빼기 루트 18 중에 어떤 것이 더 큰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루트 2와 5 루트 2 빼기 3 루트 2이므로 2 루트 2이므로 3 루트 2는 2 루트 2보다 크죠.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디귿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D에 도달했을 때 시간을 T라고 했으므로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였으므로 2분의 1 A 5의 제곱해서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2분의 25A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A와 D 사이의 거리에서 A와 C 사이의 거리를 빼면 C에서 D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 값은 바로 Q, 즉 16H가 나오죠. 이때 이 A와 B 사이의 관계에서 9H는 2분의 1 A 3의 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S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T는 3초이고 이동거리는 9H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식에서 H와 A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데 H는 2분의 1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여기 갖고 와서 사용을 해보면 16H는 8A가 되겠죠. 따라서 T 제곱은 41로 T는 루트 41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디귿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C에서 D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인 루트 41 빼기 5가 1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루트 41은 6보다 크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우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A인 물체 A를 지면으로부터 H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모습이고, 그림 나는 그림 가와 동일하게 물체 A를 누르는 순간 질량이 2A인 물체 B를 10m 떨어진 곳에서 지면과 수평하게 물체 A를 향하여 서 B로 던졌더니 4초 후 지면에서 동시에 만나 충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B의 속력이 변하지 않죠. 이때 4초 후에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므로 4초 동안 수평 이동 속도 B를 가지고 10m를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B는 2.5m/s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했으므로 H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곱하기 낙하 시간 4의 제곱 해서 80m, H는 80m임을 알 수 있습니다. H는 80m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A는 1초당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초당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의미하는 것이 가속도죠. 근데 가속도는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나에서 물체 B의 H와 B의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 크기만을 더하면 82.5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 더하기 80은 82.5이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나의 상황에서 물체의 B의 속도를 B에서 2V로 증가시키면 물체 A와 B는 지면으로부터 20m 지점에서 충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속도 V에서 2V로 증가시킨다면 1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4초에서 2초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저희는 2초 동안 낙하한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H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따라서 20m를 낙하한 후에 충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돌하게 되겠죠. 이 거리는 20m가 되겠습니다. H는 80m라고 앞서 구했으므로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60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물체 A와 B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h인 곳에서 동시에 연측 방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의 처음 속도는 v0이고 B의 처음 속도는 0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 B는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B의 초속도가 0이므로 h만큼의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역시 루트 g분의 2h 안에 바닥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죠.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중력만 받으므로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V0만큼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속력은 V0에서 중력가속도 G를 받고 루트 G분의 2H만큼 이동을 하므로 이와 같은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B와 같은 경우 B는 초속도가 0이었으므로 가속도 G를 받고 루트 G분의 2H만큼 이동하였으므로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V0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 역시 맞겠고요. 수평면에 도달하기 전까지 B는 A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3kg인 물체에 힘이 작용하였을 때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로축이 운동량이므로 51대 3분의 50m/s의 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1대 3분의 20m/s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초에서 10초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5초에서 10초가 될 때까지 속력은 몇 m/s가 변했죠? 10m/s가 변했습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5초였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2m/s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3kg, 가속도가 2m/s제곱이었으므로 힘의 크기는 6N이므로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높이가 h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나는 공의 연측 방향과 수평 방향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공은 4초일 때 지면에 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이 4초일 때 지면에 도달한다는 뜻은 도달할 때의 속력이 중력가속도 9.8m/s제곱으로 4초 동안 이동했으므로 그 속력은 바로 39.2m/s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39.2m/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했으므로 이 2초일 때의 속력은 기억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일 때 39.2m/s였으므로 이 수평 이동 속도는 19.6m/s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 속력인 V는 19.6m/s가 되겠습니다. H와 D는 39.2m/s로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는 2분의 1 GT제곱이므로 2분의 1 9.8 4초 동안 낙하했으므로 4의 제곱. 따라서 39.2가 아니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M이 물체 B를 가만히 놓는 순간 B에서 높이는 같고 수평 방향으로 L만큼 떨어진 곳에서 질량이 2m인 A를 수평 방향으로 30m/s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B의 속력이 20m/s가 되는 순간 A, B가 충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B의 속력이 20m/s가 되었을 때 충돌한다는 뜻은 B의 초속도가 0이었죠. 0에서 20m/s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가 10m/s제곱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는 2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 역시 2초 뒤에 이 지점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30m/s이므로 2초 뒤에 이동한 거리는 2초 동안 이동한 거리인 수평 이동 거리 L은 6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m인 곳에서 충돌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는 2초 후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2초 동안 낙하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이겠죠. 따라서 20m가 되겠습니다. 20m를 낙하했으므로 높이 10m인 곳에서 충돌을 하겠죠.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충돌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운동량의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두 물체 사이에서 Y방향으로는 힘을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Y방향 속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F 델타 T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F는 중력이고 델타 T는 이 두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부터 떨어질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지면에 충돌할 때까지 두 물체의 낙하 시간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속도가 20m/s로 동일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델타 T 역시 같기 때문에 F 델타 T가 같으므로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